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신없이 바쁜 연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의원님도 의원 배지 난 지 벌써 한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의 의정 생활 잠깐 되돌아봐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의회 일정이라든지 지역 행사 참여라든지 봐야 할 자료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시간 부족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고요. TV에서는 많이 보는데 지역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좀 있어서 그런 말씀 들을 때 조금 송구스럽고 그런데 이제 제주 현안 문제가 저희 그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는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다 보느라고 되게 바빴습니다. 예.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네.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 아주 좀 핫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 밖에서도 지금 이 시각 바로 정문 앞에서도 찬성 반대 측이 지금 맞불 집회를 좀 갖고 있는데요. 뭐 제가 쭉 의원님의 과거 이력을 좀 보면 상당히 좀 공을 들인 조례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4년에 우리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가장 여성의 어떤 권익 신장을 위한 기본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성 발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었고요. 그 내용 중에 성주류화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통계를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모든 정책과 계획들은 평가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제주의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굉장히 위원회라든지 양성평등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정도, 그리고 여성발전 기금 용도 사용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너무 제한적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고치다 보니까 원래 18조 조례였는데 38조까지 막 돼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좀 조례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요. 어쨌든 뭐 조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아주 주요한 내용 몇 가지 좀 소개 먼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제주도지사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책무를 좀 분명하게 했고요. 그리고 집행되는 지금의 정책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도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양성평등 책임관,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정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 기조실장의 권한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양성평등 책임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주도정이 성평등 정책이나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좀 총괄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대부분의 모든 부서에서도 그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담은 거고, 특히 이제 양성평등 교육센터를 별도로 좀 운영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개정 조문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꼭 집는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양성평등 교육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명시화를 시켰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평등 정책관이 광역시도 중에 처음으로 지금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평등 정책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좀 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가 네. 좀 무난하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처리도 또 무난하게 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례 이게 발의된 이후에 상당히 반대 목소리가 커요. 지금 밖에서 지금 아까 초장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고 밖에서는 또 그에 맞서서 찬성 집회도 좀 열리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문자 폭탄에도 시달리는 것 같고, 저뿐만 아니라 저뿐만 의원님도 많이 그런 것 같은데 네. 반대하는 이유 어떤 이유입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가 직접 몇 분을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
남녀에 대한 평등의 문제를 말하는 거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과 그 외의 성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들을 안고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차별, 남녀의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카테고리에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평등 교육도 하고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성주류와 정책들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평등 용어, 특히 젠더라고 하는 그 영어적 용어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남녀에 대한 어떤 성차별을 총괄하는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조례에도 반영을 하는 건데, 자꾸 그런 용어에 대한 그 약간의 오해와 곡해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요. 이거 뭐 조례 심사가 19일 날 이루어졌죠. 상임위에서. 네, 상임위에서. 19일 날 예.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도 또 이렇게 조례 심사 기간이 네, 이루어지는 네, 내내 네, 밖에서는 찬반 집회가 네,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정 가결이 됐는데, 네. 원안 가결이 아니라 수정 가결이 됐는데, 뭐 내용이 좀 많이 바뀐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냥 이제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들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뭐 거의 원안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요. 요 부분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18일 날이었죠. 네. 제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네. 요 관련된 네. 내용을 좀 예. 많이 예, 얘기를 신상 하셨어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5분 발언 내용 중에 좀 강렬하게 좀 이렇게 꽂혔던 건 제일 마지막 네. 그 말이었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렇지만 페미니스트입니다. 네, 라는 말이 저에게는 되게 강렬하게 들렸고, 그리고 그 말에 또 많은 거를 좀 응축시키고자 했었던 것도 제 느낌이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의 가장 큰 중심축이고 저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찾아오시는 분들이 성경적인 논리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언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것들을 또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믿는 분들에게도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어찌 보면 이 조례 개정은 우리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저는 규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뭐 우리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차별을 좀 없애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밖에서 이렇게 찬반 집회도 열리고 있지만 뭐 많은 시각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2008년에 그 외국인 이주 여성분들, 특히 결혼해서 한국 가족으로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이주 여성분들의 문제를 접하면서, 그때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감수성에는 국적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 가족으로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방인과 외국인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어떤 차별들이 곳곳에 좀 있고, 우리가 이제 성평등이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예전에 우리 한국의 헌법이라 그렇지만 뭐 형법에는 강간죄가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남성끼리의 성폭력도 있고 여성끼리의 성폭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게 이제 법들도 좀 개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열심히 조금 더 노력도 하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 조례 안에는 보면 우리 도지사의 책무도 네. 좀 담고 있고, 뭐 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 해야 될 영역들도 좀 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정책 당국에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좀 하면서 좀 정리할게요. 그래도 저는 제주도가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굉장히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성평등 정책의 전달 체계를 보면 자꾸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뭐 복지 이런 부분으로 묶여 있어서 그동안에 성평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좀 이게 무슨 성평등 정책이냐 복지 정책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축소되고 협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성평등 정책관을 내세워서 조직적으로 성인적 관점의 모든 정책들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센터를 제주도가 좀 더 만들어서 우리가 공기관에 있는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교라든지 전반에 뭐 우리 제주 사회에 있는 성인들 대상의 어떤 교육의 기준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성평등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좀 제주도가 가지고 가야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권위도 있지만 그리고 누구나가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강사진 그리고 교육의 내용 그리고 뭐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공적인 어떤 기준에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교육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성희 의원님을 모시고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대한민국 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144개 국가 중 116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더라고 했던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성차별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조례 개정만으로 성차별이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변화는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